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16강전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6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는 연세대가 전기 챔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2연패의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어려운 승부였는데 역시 패스함의 마법을 보여주면서 8강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최초로 2연패에 성공했던 고려대가 출전을 하는데요. 어떤 팀과 만날지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고요. 한 경기당 3판 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네, 대회 형식은 릴레이 대국으로 펼쳐지는데요.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초반, 중장, 종장을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시간초가 페널티가 있는데요. 한 집에 5집이니까 한 2번만 당해도 거의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렇습니다. 3분 넘어가면 시간패입니다. 네, 시간 분배가 참 중요한데요.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16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는 연세대가 승리를 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고려대와 홍익대의 만남인데요. 이번 대결에서 성공한 팀이 8강에서 연세대와 만나게 됩니다. 네, 고려대는 우승을 4번이나 차지했던 강팀이고요. 홍익대는 작년에 8강까지 올라오면서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팀입니다. 패기와 관록의 만남이 될까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는 글쎄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무래도 고려대가 좀 전력이 앞서다 보니까 처음에 잘 나갈 것 같지만 이 홍익대가 매년 보여줬던 팀 컬러가 천천히 따라붙는 거북이였거든요. 네. 역시 경주는 또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승부는 길게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흥미진진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과연 첫 번째 대국에선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16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홍익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입니다. 네, 홍익대학교 첫 번째 선수는 박태욱 선수입니다. 토목공학과 87학번 선수이고요. 본인의 기풍은 우주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초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이 기대가 됩니다. 고려대학교 한욱 선수입니다. 경영학과 71학번이고요. 기풍은 신령 기풍의 선수입니다. 인전 소감으로는 즐기며 두자라는 소감을 밝혀줬고요. 네,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장인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인데요. 자, 한욱 선수의 흑으로 시작합니다. 자, 홍익대와 고려대의 초반전. 오더를 살펴보니까 고려대 에이스 선수인 최호철 선수가 중반전에 자리에 있네요. 네, 이의섭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YB 멤버인데 점점 출전이 거듭되면서 이제 폼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점점 중요한 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전할 때는 2국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1, 3국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2국부터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인정을 받으면 이제 1국으로 가고요. 또 1국에서 또 잘하면 또 3국까지 가는데 이섭 선수가 점점 이제 중요한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1국 종반전을 네. 맡았군요. 자, 오늘 대국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 고려대학교가 우승을 4번이나 차지했었는데 우승을 했던 기억이 좀 그리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승했던 회가 제6회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네. 또 이제 지금 15회 가까이 가니까 초반에는 극강의 전력을 자랑했는데요. 네. 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상하리만큼 우승과는 조금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유일하게 이 대학 동문전 2연패에 성공했던 팀이기도 한데요. 3회와 4회 대회 때 2연패를 차지했었습니다. 장태욱 선수가 이 우주류라고 하는데 우주류를 펴기에는 100번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오, 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 모양을 펼치는 세력 바둑은 이 선수를 잡아서 변으로 탁 넓혀줘야 되는데 100은 처음부터 후수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양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죠.
이 바둑에서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막아야 될 텐데 이제 가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 모양이 백이 갖는 모양이 결국 여기 하나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이 하나 가지고 그게 전체 모양을 다 견뎌야 되니까 이 백으로서는 이제 흔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일반가가 되는군요. 네. 자, 일단은 최대한 좌변의 몸집을 부풀립니다. 예전에는 프로들도 저 모양을 깨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네, 우주류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닭개미야 구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이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인데 그때는 프로들도 이 3연성만 보면은 그냥 바들바들 떨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3연성이 이 천재 기사 한 명에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바로 이창호 구단이 탄생하면서부터 이 3연성은 쉽게 무너졌어요. 오. 네. 아주 예전에는 이 모양이 너무 커지는 걸 싫어해서 바로 들어갔는데요. 네. 이창호 구단은 이제 살살 모양을 쪼갭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모양을 쪼개버리면은 백의 입장에서 즉 세력을 펼치는 쪽에서 집이 부족해져요. 이창호식 파괴법이 나온 다음부터 이 3연성은 좀 힘을 잃었는데 좀 오랜만에 봅니다. 네. 자, 좌상귀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한욱 선수가 좀 강하게 두어간 것 같아요. 네. 아마 두 대국자 입장에서는 이쪽 정석이 좀 굉장히 편한, 네. 두기 편한 그런 정석일 것 같아요. 고전 정석이죠. 네. 저도 이제 본 적은 있고, 이렇게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한욱 선수나 이 장태호 선수가 공부하던 이제 그 80년대, 70년대, 그때 흔히 1급 되신 분들 치고, 일본의 그 사카다 구단이라는 분이 지은 이 묘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제 1급이 되려고 하는 분들의 교과서다. 뭐 이런 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책에 항상 나오는 정석이 바로 요 정석이에요. 그래서 두 대국자가 마치 익숙한 향수에 젖어서 그 정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밀어가는 수는 여기 두자마자 흙이 점수가 이렇게 높진 않게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거를 움직여 나가는 거는 흙은 이제 외톨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나중에 두라는 건데 다짜고짜 나가 버렸습니다. 또 이런 고전 정석을 그래프로 보니까 신기한데요. 미는 수가 좀 안 좋긴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 정석 자체는 그렇게 흙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석과 이제 포석형이 백이 한쪽으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즉 알파고들은 이 세력 바둑을 싫어해요. 아, 너무 쉽게 또 깨지는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이거 끊어달라 이런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바둑 이론에서 내가 약한 돌이 있을 때는 끊기지 말아라 그러죠. 네. 근데 이게 끊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둑을 둘 때는 이렇게 욕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백의 모양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워서 젖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바로 끊어갑니다. 이게 느는 게 정수였군요. 네. 이쪽에선 백돌이 워낙 많으니까 싸움이 펼쳐지면 흙이 좋을 수는 없어요. 일단 초반부터 싸움이 네.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돌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형태가 이제 끊어졌다라고 하죠. 네, 끊어질 때 흔히 이제 1급이 되냐 안 되냐는 1급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단수를 치고 이어요. 네, 그 다음에 있는데 그럼 축으로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피하고자 그냥 느는 게 정수고요.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도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두는 것은 둘 수는 있지만 지금은 둘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악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능해요. 단수 치고 밀어버리면은 이쪽에 축과 장문이 맞복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젖힌 수가 원래는 지금 굉장한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체 끊어간 순간부터 곤란하네요. 일단 뭐 이 우주류 바둑, 즉 세력 바둑은 집을 얻겠다는 바둑이 아니라 이렇게 싸움이 펼쳐질 때 상대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두는 거고요. 또 그런 매력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3연성 포석은 정말 전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 포석인데 지금 장태호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이 3연성의 장점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중반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또 장태욱 선수가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우주류를 구사하는 것 같고요. 유민 씨는 바둑 둘 때 어떤 포석을 주로 써요? 아, 저는 네, 소목을 좋아합니다. 아, 네. 실내적인 바둑을. 네. 요즘은 특히 알파고 세대 분들은 이제 이 소목을 잘 안 쓰죠. 아니, 이 소목 대신 화점 대신 소목을 더 많이 쓰죠. 아, 실리 네. 바둑을 더 많이 쓰죠. 지금 이제 극단적인 이런 세력 바둑은 뭐 두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할 텐데 또 요즘 또 YB 멤버들은 잘 안 나오는 그런 포석인 것 같아요. 아, 3연성 잘 안 쓰죠? 그렇죠. 삼연성은 보통 네. 포석을 처음 배울 때 네.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좀 옛날에 신명나게 써봤기 때문에 좀 옛날 네. 생각도 많이 나는 포석이고요. 예전에는 이 양화점만, 화점만 두면은 아, 이 사람은 좀 하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둘 때, 바둑 배울 때부터 두잖아요. 네. 그래서 하수구나. 그래갖고 약간 창피해서 일부러 소목 둔다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냥 네, 늘었습니다. 원래는 느는 게 정수예요. 네, 지금은 이제 좀 단수 쳐둘 필요는 있고. 백이 나쁜 진행은 아닙니다. 네. 자, 여기서 백이 이미 넉점은 잡을 수가 없는 돌이죠. 네, 젖히게 되면은 빠져나가는데 여기 약점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네. 근데 백이 지키면 흙이 들어가서 두었을 때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어차피 흙이 한 번 더 두었다고 한들 이 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정리하는 게 정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프가 조금 백쪽으로 기울었는데, 네. 흙이 늘어두어야 됐다라는 건가요? 두점. 글쎄요. 아. 네. 한 점. 알파고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런가요? 뭐, 또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무난한 건가요? 뭐 어쩔 수 없죠. 두 개를 동시에 못 살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고수들은 포기가 잘 됩니다만 아무래도 5급 이하 분들은 포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백이 여기 뒀네요. 아, 끊길 때 대책이 있을까요? 끊기면 이번에는 아까 이유민 캐스터가 두 개를 다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거꾸로 백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환영로 5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를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 두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 게 요도를 잡으러 가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5급 분들 바둑에서는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들이 그래서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누가 볼 것도 없이 백이 너무 쉽게 잡히죠. 뭐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이거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만 흙의 세력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이 세력 바둑을 뒀는데 흙에게 큰 세력을 허용한다. 이거는 이미 뭐 형세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작전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관성이 좀 부족했네요. 장태욱 선수가 초반전에 시간을 많이 쓰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해 한세 실업배 릴레이 동문전은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원래 매년 이 각 대학 팀마다 전지 훈련도 하고 또 가까운 분들끼리 이제 이 팀을 이뤄서 이 훈련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개인 훈련으로만 이제 치중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인터넷 바둑을 좀 두셔도요. 실제 대국을 하시는 기회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면으로 두는 네. 훈련이 확실히 선수들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이 초반 대국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을 들이면서 대국을 합니다. 정말 이 시합 나와서 오랜만에 대면 대국을 네. 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눈에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손놀림 보면은 대충 느낌이 좀 오죠. 남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게 돌을 쥐었구나. 뭐 그런 느낌이 오는데 올해 특히 유독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백이 섣불리 두질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별 수 없습니다. 예. 일단 뭐 살아야 되고요. 여기까지 두어서 백도 뭐 그럭저럭 둘 수 있는 바둑. 다만 이쪽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아, 백은 이게 좀 괴로운 거죠. 네. 여기 흑에- 모양 바둑인데 흑에게 더 큰 모양을 허용하니까 네. 백은 이제 이쪽을 키우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키우다가는 흑이 훨씬 더 큽니다. 백보다. 이제는 삭감의 네. 공수가 뒤바뀌었는데요. 네.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싫은 건데 또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특히 백으로 둘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백으로 둘 때 초반전을 잘 짜는 팁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백으로 둘 때는 처음에 다만 수비적으로 조금 수비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흑으로는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수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백으로 둘 때는 거꾸로 수비를 먼저 하고 이제 공격으로 이제 서서히 전환이 되는데 우리가 누구나 흑을 둘 때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흑으로 두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 백을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흑으로 두듯이 백을 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쉽게 무너져요. 팁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말로는 네. 말로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우 TV 구경하시면서 내가 보는 걸로는 내가 9단인데 두는 건 내가 9급이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닐까요? 초반 종료 1분 남았습니다. 아, 이제 초반전 1분이 안 남았습니다. 네. 장태호 선수도 초반에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좀 돌이 끊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좀 대국 양이 좀 적었던 것이 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착점이 시원시원하게 가지 못하네요. 운영하기가 쉽지 않죠. 네. 사실 이 홍익대 김동국 선수, 중반전 선수가 네. 정말 에이스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오늘 1국에서 중반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홍익대 에이스 김동국 선수와 고려대 에이스 최우철 선수가 중반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태욱 선수는 이 중반전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주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럴 것 같고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네. 백이 약간 아쉬운 게 굳이 젖히지 않았어도 됩니다만 요거 하나 빼놓고는 장태욱 선수가 너무 잘 뒀습니다. 네. 초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초반전 선수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순간에도 중반전 선수들이 투입됩니다. 기대되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중반전 선수들입니다. 홍익대와 고려대의 첫 번째 대국입니다. 네, 홍익대 중반을 맡은 선수는 김동국 선수입니다. 전자전기공학과 08학번 선수이고요. 항상 홍익대에서는 2번 이상 출전하는 에이스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고려대 최우철 선수입니다. 전파공학과 92학번입니다. 기풍은 신령 기풍의 선수고요. 고려대학교 최강 에이스 선수죠. 내셔널리그에서도 활동하고 네. 있는데요. 대학 동문전에 나오는 선수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강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김동국 선수도 굉장히 강자이지만 이번 중장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저 어디 둔 거예요? 여기를 뒀어요?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야, 뭔가 검토를 하고 나온 것 네. 같은데요. 예. 이쪽에서 살려 나오는 수가 일반적인데, 네, 이거 버리는 수도 있네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글쎄요. 근데 김동구 선수도 이게 버리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이제 알파고식 사고 방식인데요. 이렇게 이런 작전을 구사한다는 거는 네, 평상시 훈련도 잘 돼 있고 네. 연습을 많이 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우변 쪽 모양이 네. 커지는 게 싫다는 거죠. 네, 모양을 쪼개는 건데요. 자, 네. 보시면은 이쪽에 집이 많이 커졌지만 결국 백의 모양이 이 정도에서 다 틀어 막을 수가 있어요.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백의 요 모양과 흙의 요 정도 모양이 또 비슷해요. 그러면은 백이 2번 뒀으니까 네, 여기서 백이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흙도 이제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순순히 내줄 리가 없겠죠. 네, 움직여 갔고요. 자, 그럼 이제 끊어서 나오면 맞고 네. 원래는 바꿔치기가 됩니다. 잡아서요. 근데 백이 조금 아깝죠. 아. 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실리를 차지하는 건가요? 이쪽에 집을 내주기가 싫다는 뜻인데 네. 근데 여기서도 단수 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끊어가는 게 아니군요. 이쪽에 끊는 거는 나와서 싸움을 합니다. 아, 네. 원래는 이제 반대쪽을 끊어야 되는데 그냥 흙도 그냥 한 칸 띄었네요. 그럼 백은 네, 뭐 여기 교환하고 이제 지키게 되는데 지켜 놓은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달리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죠. 네. 일단은 백이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정말 세상은 넓고 고수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발상의 전환이었는데요. 거긴 해놓고 이제 손을 빼겠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네요. 아예 실리로 돌아섰네요. 네. 다음에 이제 끊고 단수를 치면은 네. 이쪽을 돌리겠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딴 애도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지금 한번 끊어봅니까? 네, 지금 한번 끊어보고 싶은 자리네요. 어떻게 봤는지. 자, 이거를 끄는 이유는 이제 늘어달라는 뜻이죠. 이렇게만 되더라도 이제 흙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결행을 해버립니다. 그냥 단수 치고 미는데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 같은데요. 네. 선수만 잡으면 된다. 네, 선수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수를 뽑고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수를 잡으면은 항상 상대와 나의 약한 돌을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백의 약한 돌이 없다라고 보면은 유일하게 요 돌이 약하죠. 그러니까 공격을 좋아하는 김동구 선수는 아마 이쪽을 두고 싶어서 정작 여기선 싸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네. 다만 이제 백이 약간 부담이 되는 게 끊고 이을 때 늘면은 막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젖히고 막고 단수 있게 되면은 나중에 패가 남아 있어요. 끊으면 패가 되죠. 그렇네요. 약간 이게 좀 눈에 성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받을 것 같네요. 이게 너무 좀 부담이 되고 한 번 안 지키면 이제 그쪽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본인이 두는 거에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종장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미네요. 자, 이것까지 받아두고. 네. 근데 백이 미는 거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여긴 공배잖아요. 네. 끊는 수가 안 된다면 공배고 흙은 늘어줄 때마다 이렇게 4집씩 늘어나는 거니까 이 수가 좋은 발상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상면 쪽에 붙여두었습니다. 끊는 네. 수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손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백의 입장에서 결국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되면은 여기까지 뺏겨요. 그러면은 흙이 정말 이쪽도 차지하고 여기도 없고 백이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게 고수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자리지. 있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받은- 다음 수를 보는 거죠. 지금. 네. 이어서. 백이 어떻게 둘까? 그걸 다 이제 체크를 하고 두는 건데 네. 일단 이쪽도 수단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싸우나요? 어떻게 돼요? 이걸 되나요? 노리고 밀어간 거였군요. 아니 모르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네, 일단은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은 네. 젖히고 막으면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리 젖혀요. 넘어가야 되죠. 단수 둘 때 여기를 메우면은 백이 한 수가 좀 작습니다. 수상전이 안 되네요. 네. 자, 늘었을 때 아까 여기 처음에 딱 붙였던 그런 묘수가 있느냐 없느냐? 젖혀두고요. 젖히나요? 이것도 비슷한가요? 뭐또 비슷하긴 하네요. 아, 돌려서. 이게 어렵네요. 아니네요. 잠깐만요. 좀 요건 이게 됐다고 치면은 네. 흙이 모양을 잘 짜야 됩니다. 네, 이쪽을 두고 네, 공들을 잘 메워야 되는군요. 네, 여기를 메워서 이으면은 어차피 백이 안 되네요. 네. 이건 백이 잘못 둔 게 맞아요. 네. 백이 꽤 손해 봤어요. 네. 처음에 좋았던 거 다 날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손을 하고 빼야 손 됩니다. 뺐는데요. 네, 여기 실수가 꽤 손해가 있기는 한데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김동국 선수는 우변 쪽을 선택했고요. 우하 쪽 건드려 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백이 잘못 뒀는데 왜 이렇게 만만치 않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둑이 참 묘한 게 원래 여기가 흙이 백을 원래가 잡았던 돌이잖아요. 원래가. 네. 그러니까 백이 손해는 봤습니다만 원래 백이 잡혔던 곳이라 아주 큰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손해 봤자 원래 백이 좋았던 거 그냥 원상 복구된 거다 이런 정도인데 근데 사람들은 또 다르죠. 유리한 바둑을 내가 실수해서 이제 비슷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예, 흔히 속된 말로 이제 열이 받아서 그 다음부터 바둑이 매우 거칠어집니다. 지금 김동국 선수도 여기저기 막 붙여버리잖아요, 지금. 네. 이것도 그 심리 상태가 작용이 된 건가요? 뭐 프로들도 씩씩거리면서 두는데요. 아니 근데 김동국 선수가 네. 붙일 만한 곳은 다 네, 붙이는데요. 원래 스타일도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지금 일단 이게 마음 먹기 다름이죠. 어차피 내가 잡혔던 원래 처음에 잡혔던 거니까 원래 넘어갈 수 있는 걸 좀 손해 본 거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 정도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어쨌든 손해 본 건 맞으니까 굉장히 우울해할 수도 있죠. 네, 여기서 백이 늘어주고 만약에 이으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넘겨주더라도 이쪽에서 이제 다시 양곤마로 엮어갈 수 있잖아요. 네. 백은 다시 이제 난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변에 붙였던 것은 네. 우하 막기 위한 사전 공작이었군요. 제가 이 바둑 처음에 삼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삼연성이라는 것은 집을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세력을 펼쳐서 싸움을 하는데 자동으로 공격으로 전환이 되는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백이 어쨌든 바둑은 두어 볼 수 있는 거고 네. 흙이 이쪽을 지켰다라고 하면은 백이 싱거워지는 겁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변이 포인트군요. 네. 두 선수도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왜 고민하냐? 이어주면은 백의 의도대로 다 틀어맞고 일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거스르려면은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쪽으로 내주는 거죠. 한 점은 내주고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돌이 가면은 아래쪽은 흙이 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나라면 근데 이 한 점 잡히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흙도 여기 두면은 흙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이제 하나 잡고 하나 내주면 똑같아요. 예, 선수권을 가져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난한데 흙이 아까운 건 뭐냐면은 이쪽을 남았습니다. 끊기면은 이제 백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사라집니다. 네. 결국엔 젖히는 수를 네. 선택했고요. 공격은 포기했어요. 네. 우변을 내어주는데요.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어쨌든 네. 이제 그냥 완만하게 두느냐, 아니면 그냥 밑으로 확 들어가서 그냥 실리바둑 가느냐.
아니면 조치훈 구단식의 방법이 있죠. 어떤 바둑이죠? 좀 아, 역시 밑으로 세대가 하는- 달라서 잘 모르는군요. 밑으로 네, 팍 들어가는. 예. 제가 유정수 진행자와 할 때는 바로 나오셨는데. 아 폭파 전문가. 네. 근데 여기를 갑자기 단수 치고 호구 치는 게 됩니까? 이건 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시 전투로 가네요. 야, 이거 되나요? 글쎄요. 이거는 최호철 선수가 뭔가 지금 버그가 났어요. 이건 왜냐면은 여기는 원래가 흙의 집입니다. 네. 따라서 백에 2번 둬도 흙도 2번 두어서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돌은 뭐예요? 굉장한 요소가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같은 버리는 거라도 이거는 차이가 크고 또 하나는 이게 아직 덜 잡혔다는 겁니다. 막고 막을 때 이제 밀어가면은 하나 늦춰야 되는데 막히는 게 선수가 됩니다. 막히는 게 선수 되면 기회 사와에도 지금 흙이 못 살았어요. 네. 원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밑으로 그냥 깔려 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백이 원래는 그냥 확 호구로 쳤어야 되는데 그나마 한 칸을 뛰는 바람에 이쪽에 넘어가는 수가 남아서요. 어쨌든 백이 조금 더 세게 둬도 됐던 자리예요. 좀 아쉽네요. 네.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던 장면이었는데. 기회라는 게 생각처럼 많이 안 오죠. 네. 그래서 김동국 선수가 지금까지는 그냥 굉장히 세게 잘 두다가 정작 마지막에 딱 브레이크를 딱 걸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더 세게 갔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바둑은 이쪽을 누가 두냐인데 결국 선수권을 잡아서 이제 백이 두게 되면은 일단 백이 나쁘지 않은 바둑입니다. 우하 쪽 흙 한 점을 확실하게 잡아두진 않네요. 여기는 이제 못 나가겠죠. 음. 네, 이쪽을 두고 나갈 때 장문 씌우면은 일단 못 사야 하는 거. 그렇게 씌워 갑니까? 약간 타협의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네. 급한 거는 흙이다 이 얘기예요. 네. 여기 지키면은 백도 지키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 열집 생기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게 크니까 아쉬운 거는 내가 아니다 그런 뜻이네요. 역시 김동국 선수도 역시 굉장히 숨은 강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3-3 침입이 또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수들이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예. 프로들 바둑에서는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프로들은 이런 자리를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바둑에선 이렇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익숙한 자리죠. 어쨌든 조치훈 네. 구단과 비슷한 기풍을 선사하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는 그냥 한 번에 팍 들어갈 거면 한 번에 팍 들어가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바둑에서는 일단 온 동네 다 찔러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온 동네 다 들어가 놓고 보죠. 그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유리한 바둑에서 역전패가 많은 이유가 상대가 여기저기 다 찔러가면은 결국 한 번은 걸려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바둑은 어쨌든 최호철 선수가 좀 고전이긴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가도 이쪽이 2점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고 패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패 돼요? 패가 됩니까? 색감이 흙이 있을까요? 어디가 그 자리요? 네. 근데 요 다음에 백은 여기 팩감이 워낙 많고 이쪽도 거의 팩감이 될 것 같아요. 흙이 여기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흙은 한 번 패를 더 걸어야 돼요. 중간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중반전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패싸움이 네. 궁금해지는데요. 자, 김동국 선수와 최호철 선수의 화려한 중반전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중반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제15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16강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판부터 홍익대가 거꾸로 좀 몰아붙이고 있는 중반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중반전 선수들이 투입됐는데요. 홍익대와 고려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 과연 승리는 어느 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홍익대 종장 선수는 지창석 선수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8위학번 선수이고요. 굉장히 전투형 바둑이라고 본인 소개를 하셨는데 지금 뭐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으로 잘 짜여졌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이의섭 선수입니다. 영문학과 06학번인데요. 기풍은 신리영 기풍의 선수고요. 지창석 선수와 같은 학과 출신이네요. 네, 그러네요. 같은 학과끼리의 만남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전투 바둑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력 바둑이 펼쳐지면 유리해요. 네. 이의섭 선수가 이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자리이고요. 이 패싸움 자체는 백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이으면은 백은 한 번에 제압이 되는데 흑은 따낸다고 해도 여기 이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패를 또 걸어야 되니까 네. 지금 백은 화살 2개가 있는 거고 흑은 화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상 쪽 패감을 사용하는데요. 네, 근데 백도 조금 아깝습니다만 네. 요거를 여기를 먼저 두면 안 되고요. 실은 여기를 먼저 둬야 돼요. 아, 절대 그쪽 패감 아닙니까? 네. 절대 팩감은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팩감을 항상 작은 것부터 쓰라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손을 빼고 뭐 이쪽을 둬도 되고 하여튼 작은 데부터 둬도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만 정작 제일 큰 데부터 두었고 실은 또 이게 악수예요. 네. 자충을 본인이 채워버려서 되게 그래서 유리했던 거를 좀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패감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이어서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또 그게 아니라니까 너무 어렵네요. 네. 좀 게다가 여기까지 아마 백에 두지 않겠어요. 네. 이거 좀 빵 따냄이 되니까 이제 중앙에 흑이 원래 공배가 채워지면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지금은 흑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네. 자, 요거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게 정수예요. 네. 여기까지 두고 싶지만 좀 욕심이 강성이 큽니다. 아, 네. 수가 거기까지. 안 나는 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점점 뭐 판이 커집니다. 네. 우선 흑이 끊으면 네. 단수 이어야 되는데 젖혀서 두었을 때 또 패가 돼요. 멀쩡했던 돌이 또 패가 되는 거죠. 자체 자, 바로 곤란해 가나요? 보이는데요. 그냥- 바로 패를 거는 수가 이게 그만큼 백도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네. 자, 어쨌든 패 걸어갔습니다. 양쪽으로 패가 나게 생겼네요. 네. 백이 너무 불리한 패예요. 네, 이거는 이상해졌어요. 네. 지금 그러면- 정상적으로 메우는 것도 잘 안 돼요. 어. 네, 거꾸로 백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그런 패가 돼버려서 이거는 백이 너무 좀 이거는 따내야죠. 이거 따내야죠. 지금 흑도 하나 따내야 되고 따내는 순간 이제 패가 완전 정리가 되고 아까 여기는 제가 흑은 2번의 화살이다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자, 아마 이 그래프가 흑이 여기를 따내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를 안 따내면은 아마 백이 여기를 드러내면서 패가 싹 정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백으로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좌변은 어차피 다시 패가 되니까 우상 쪽 패를 아예 네. 정리를 하는 것이 백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좋았겠군요. 네. 이쪽을 따내니까 그래프가 얘기를 안 하죠. 네. 처음에 백이 기회가 있을 때는 백으로 확 기울었습니다만. 자, 지금 참 두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백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게 또 그러니까 백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네, 패가 이게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 이쪽을 들으면 백은 하나, 또 2단패가 됐어요. 아까 제가 흑이 하나를 때려도 한 번 더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도 똑같아요. 백이 한 번 하고 또 이겨야 됩니다. 자, 근데 백은 여기서 이 재미있는 것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르겠다라고 여기 확 지켜버리면은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단은 좌변의 패를 해소했고요. 네. 이게 묘한 게 흙이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아껴놨어야 됩니다. 흙도 요거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흙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어. 이쪽으로 늘면은 확 들어가서 또 패가 되고 네. 흙이 이쪽으로 늘면은 백이 이쪽으로 젖혀서 패가 돼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처리하는 게 원래 백의 모양이니까 물론 백이 나쁜 거는 맞는데 흙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아깝네요. 그렇네요. 자, 흙은 이쪽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올라가야 돼요. 네, 올라가면서 전체를 크게 엮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한 번 또 두고 두 번 뒀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좋기는 한데 보시면은 투자된 게 하나, 두 개, 세 번까지 투자가 돼서 얻은 집이 한 15집 되거든요. 네. 한 수에 뭐 5집밖에 안 되니까 생각보다 큰 이득은 아닌 거죠. 아, 거기까지 되나요? 이게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씌우는 것은 흙도 네, 이런 식으로 두어서 아. 네, 환기역이 남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럴듯한데 문제는 이제 백이 하나 붙여놓고 네.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싸움이 될 때 흙이 꼭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네, 흙은 지금 그렇게 어렵게 둘 필요가 없죠. 자, 백은 아까부터도 이제 뭔가 하나 밀어놓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건데 이쪽으로 이으면은 막는 게 선수이고 반대로 꽉 막으면은 끊는 게 들으면서 이쪽에 듣는 게 많아져요. 그렇네요. 네, 지금 응수타지를 한번 싹 해볼 기회입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일단은 그냥 젖혀 두었는데요. 근데 그럼 받아주면 좋은데 흙이 손을 빼죠. 손을 빼도 이제 밀리면은 이으면 그만입니다. 돌 3개짜리고 4개니까 젖힌 거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밀었으면은 흙이 고민을 하는데 흙이 손을 빼도 됩니다. 아, 받았네요. 자, 받으면 그래도 편해졌어요. 약간나마 백이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끌고 나가면 돼요. 지금도 밀어봐야 돼요. 지금도 일단 하나 두어놓고 응수타진 해봐야 돼요. 우변 쪽에요. 네, 여기 밀어놓고 둬야 돼요. 지창석 선수가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네. 그냥 씌워갔는데요. 백이 여기 막히는 게 되냐 안 되냐가 차이가 꽤 큰데 지금 이건 젖힐 때 끊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꽃놀이패가 돼서 이거는 백은 잡으면 본전, 흙은 잡으면 대박이 되죠. 네. 이거는 이제 백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패입니다. 근데 그 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참 묘한 건데 뭔가 공배를 메꾸는 느낌이 네, 있어서. 잡아도 별게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 네, 오히려 백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잡아도 이 백의 이쪽에 더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 두고 네, 선수권이 이제 거꾸로 백이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딱 막히면 여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됐어요. 역시 포인트가 하변이었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네. 자, 밀었을 때 여기를 두면은 중앙이 이쪽이 막힙니다. 네. 자, 원래는 이쪽이 좀 정수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진행이 됐고요. 자, 막아둡니다. 이게 바둑에서 참 묘한 점이에요. 죽어도 다시 한번 기회가 네. 생기고 정말 판이 넓다라는 말이 네. 여기서 딱 맞네요. 거꾸로 이게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많긴 한데 네. 본의 아니게 죽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둘 때는 망연자실해 하면서 두는데 신기하게 정작 그게 묘수인 거예요. 버리는 게. 지금도 딱 그런 상황. 흙이 글쎄요. 유리하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바둑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겨우 이 선에 넘어간 다음에 중앙을 탁 키워버리면은 이쪽에서 얼만큼 나느냐가 승부가 됩니다. 네. 또 기회가 생겼어요. 야, 그 자리를 이제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아깝네요. 이 자리가 의외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막으면은 밀어갔을 때 네. 네, 이게 선수가 되면서 단수 네, 나가버리면 이쪽이 거꾸로 좀 잡혀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했어요. 여기서 뒤로 이제 황급히 뺐는데 자, 밀어가는 약점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원래는 백이 선수였는데 네, 거의 양 선수 자리를 흙이 두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네, 좌하 쪽에 흙 2점을 공격하는데요. 흙이 여기를 둬야 돼요. 흙도. 그러니까 흙의 약점이 여기다 보니까 이걸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을 덜덜덜 기어가는 거는 네, 오히려 백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바둑 내용으로는 지금 뭐 백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지창숙 선수가 1분 30초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죠. 이제 3분부터는 5집씩 빼지게 되니까 일단 백으로서는 좀 아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본능에 의지해서 둬야 돼요. 여기 있고 네, 여기서 빨리 이쪽으로 와줘야 됩니다. 이쪽이 약점입니다. 이쪽이. 백도 지키고 둬야 돼요. 자, 막지는 못하는데 막았습니까? 야, 여기를 끊으면 단수까지 치고 나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는 뭐 그냥 그럭저럭 간다고 쳐요. 문제는 여기 밀었을 때 이거 하나 해결하기도 힘든데 양쪽 해결이 과연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자, 어쨌든 이희섭 선수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이건 기회 잡았어요. 일단은 막아갔을 때 끊는 게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지금 약간 저도 애매한 게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두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두었을 때 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버리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도대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겼나요? 이게 형세 판단이 가능한가요? 지금 거기다 패까지 얽혀 있고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흙이 판단이 될 수가 없으니까 멈춰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갈 길이 멀면 지창숙 선수 입장에서는 시간이 정말 신경 쓰이겠어요. 네. 백은 이럴 경우에 저희 프로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세게 둘 수밖에 없어요. 네.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희섭 선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어요. 일단 뭐 아까처럼 바꿔치기 가는 옵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막 붙여가면서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 시간에 몰린 흙은 백이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엔 네, 이의섭 결국엔, 선수가 밀어갑니다. 다만 이거를 왜 안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해놨어야 네, 됩니다. 남았습니다. 끊어놓고 여기까지 진행해 놓고 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끊어서 버려서 넘어가는 거라도 있죠. 네, 나중에 끊으면 그냥 넘어가서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이게 조금 빨리 해놨어야 됩니다. 네. 여길 뒀습니까? 이거는 뭐, 큰 사고가 났나요? 이거는 글쎄요. 혹시 좀 돌이 좀 잘못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거 무조건 때렸어야 되죠, 지금. 네, 이 수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흙이 어떻게 두는 거죠? 일단 한 칸 띄워야 되겠죠. 그 자리로요. 네. 오, 자, 때리고. 지금 결국 세점머리는 두들겼는데 네, 결국 여기를 두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진작에 둬서 응수를 물어봤어야 되고요. 네. 살린다라는 뜻인가요? 이거는 지금 못 살려요. 네, 얻어맞고 이어야 되는데 네, 이쪽 두둑에 맞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밀어놓고 이 응수 타진을 최대한 빨리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었던 모양이기도 하고 네. 근데 너무 늦게 했네요, 응수 타진을. 이의섭 선수가 정확하게 응징해 갑니다. 역시 대국자들이 이 실전 경험, 이 인터넷 바둑으로만 훈련을 하고 직접 두는
이 훈련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를 이제 왜 하필 밀었냐라면은 이쪽이 이입구 둘 때 흙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기를 끊고 이을 때 두면은 여기 옥지위 돼서 여기 못 둬요. 자충이군요. 여기 못 둬요. 네. 그런데 문제는 좀 이제 진행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바둑이 참 묘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돌이 살 것 같은데 이 돌이 잡힐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걸려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둑이- 어쨌든 네, 흙이 일단 끊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를 백이 아껴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흙이 끊을 수가 없죠, 지금 자충이 네. 다 걸려서. 근데 이의섭 선수도 시간이 지금 만만치 않아서 이거 잡으러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수익기가 좀 정확해야 될 네. 텐데요. 근데 지금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자충을 봤다면 네. 좀 다른 수를 생각하느라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의섭 선수도 뭐 네. 정확한 수익기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고요. 지금 제가 보는 결국 이러다가 이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켜라 하고 한 번 더 둔다 이렇게 둘 것 같은데 네. 이러면 바둑이 이제 내용은 만만치 않아지겠죠? 또 다시 길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왔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잡으러 갔다가 못 잡으면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일단 뭐 대책이 없죠. 근데 아마 여기까지 봤으면은 더 과감하게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역시 그 부분은 좀 긴장을 많이 했다고 봐야죠. 네. 이제 백은 또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판을 마구 흔들어 갈 겁니다. 무리수를 둬야 되는 건 백의 입장인데요. 네, 온 동네 또 끊으러 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네, 상대가 못 잡으러 왔잖아요. 네. 그러면 아, 상대가 안 잡으러 온 거니까 백도 지키는 수가 정수이긴 합니다만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구 이제 끊으러 갑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어놓은 게 악수예요. 원래 자충 때문에 못 두는데 네,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난전인데요. 네. 뭐 연결을 하는 수와 세점 단수치는 자충수 두 가지를 네. 본 거겠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여기 단수 치는 거하고 느는 거 양쪽을 노리는데 네. 흙은 뭐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예요. 석점을 포기하고 아, 네. 이쪽을 둬도 또 여기까지 연결하게 되면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흙 3분 이 돌이 남았습니다. 결국 사라져 나옵니다. 그 수도 되나요? 그 수까지 됩니까? 그 수가 되나요? 진짜 어렵네요. 버립니다. 이거, 네, 원래 참 묘합니다. 단수 치고 나올 때 네. 여기를 이제 먹여치면 따내지 못해요. 어, 따내면은 있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변화가 있는데 네. 단수 치는 바람에 백이 편해졌어요. 흙이 반대- 편해졌습니다. 반대로 때려냈을 네. 때 좀 어떻게 됐을까도 궁금한데. 그리고 이 수도 좋지는 않아요. 아, 지금 중앙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데 네. 이거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바둑이 약점이 너무 많이 생겨서 백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자, 이제 3, 3의 약점을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찔러 가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되는 건가요? 이 3, 3이라는 게 그게 골치 아픈 거죠. 흙의 입장에서는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어. 백의 집이니까. 네. 근데 받는 쪽에서는 한 번만 실수해도 수가 나죠. 그래도 받아두었던 자리인데 네. 수가 나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원래 요 수가 마늘모로 두면 수가 안 나는데 좀 잘못했죠. 이거는 아. 젖히고 막고 호구 치면은 이제 패가 돼서 수가 났습니다. 자체 패네요.
이거는 이기가 어렵겠네요. 네. 백이 집을 떠나서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서 이기가 만만치 않고 또 남은 시간도 너무나 괴롭고요. 그래도 백에게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네. 시간이 없을 때 패가 나오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그 수도 약간 악수죠. 지금 이쪽으로 받으면은 여기로 굳이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약간 악수. 자,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동문전이 타임아웃제이기 때문에 1분을 다 쓰게 되면 네. 시간패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물론 시간과 공제를 빼고 두면은 생각보다 백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초반에 바둑이 좋기도 했고 중장으로 나온 김동국 선수가 판을 굉장히 잘 짰거든요. 네. 또 지창서 선수도 물론 이 싸움을 잘 했는데 이 어디서부터 좀 흔들리냐면은 요 교환을 안 해놔서 그래요. 아. 요게 아주 사소하지만 백은 공배가 이제 자충이 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부분에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시 좌 쪽에 패가 진행되는데요. 이게 이의섭 선수에게는 시간 공격도 되면서 또 백집에서 수를 낸 거니까요. 전혀 손해가 네. 될 게 없는 패죠. 흑은 여기 정리만 해도 백이 이제 여기 빵빵 때려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쪽이 잡히면은 1분 여기 요 남았습니다. 전체가 아직 못 살았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늘면은 백이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게 또 선수가 돼서 그렇고요. 여러분들 이 귀하고 이 변하고 바꿔치기가 됐는데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이게 대체로 항상 귀보다는 변이 좀 큽니다. 대체로. 어. 네, 그래서 이제 흑이 아까 10집 이상 이겼다가 지금은 이제 10집 아래로 좀 내려간 거예요. 네. 사서에도 조금 손해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까먹었어요. 이 선수가 이쪽을 까먹었어요. 그 네, 자리가 지금, 또 큰 자리인데. 네, 100 이거는 여기도 써야 되는데 네. 네, 여기 결국은 100이 흑이 아, 됐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네, 좀 홍익대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시간패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바둑 내용도 지금은 흑이 이겼고요. 네. 6초가 남았네요. 좀 잔인한 시간입니다. 이거는 신진서가 둬도 이거 못 이겨요. 아, 결국 시간이 문제가 되네요. 일단 초장 선수가 이제 중장에게 넘겨줄 때 어쨌든 판을 좀 여유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치러야 되는 비용이 시간이죠, 시간. 네. 그러니까 이장 선수가 이제 그만큼 시간의 압박을 받는데 그래서 누적이 되면 결국 종장에 그대로 오죠. 네, 지금 시간패가 됐습니다. 네. 이 시간 분배가 참 선수가 시간대. 네. 중요한데요. 네. 지창석 선수가 잘 싸웠는데 결과는 고려대의 승입니다. 복귀를 진행하는데요. 여기 증거 같지 않아.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이게 그렇죠. 우아 쪽 전투도 얘기를 하네요. 그 찝는 자리도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냥 죽이고 이렇게 뭐에 좋아져가지고 사소하지만 굉장한 급수였습니다. 네. 도저히 이 시간이 이길 수가 없네. 내가 상당히 빨리 드는 편인데도 그래. 네, 빨리 주는데
자, 고려대학교 흑 시간승을 거둡니다. 지창석 선수 종반전을 승리로 마무리 짓진 못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의섭 선수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1국을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익대와 고려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네, 종반전이 참 아쉽습니다. 우상 쪽 수가 나는 장면에서부터 네. 먼저 생각이 나는데 오늘 바둑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세력 바둑의 어떤 그 효과 그 부분은 홍익대가 아주 잘 봤죠. 이렇게 종반까지 계속 유리한 그 바둑을 잘 끌어갔는데 네. 뭐 시간 때문에 네, 시간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리고 형세 판단이 어려워진 이 홍익대가 거꾸로 좀 무리한 전투를 펼쳐서 좀 자멸을 했군요. 네, 이 시간이 확실히 반상 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홍익대가 이국에서는 오더 전략에서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우승 경력이 있는 팀은 이제 앞으로 9명의 선수를 풀로 써야 되는데 나머지 팀들은 7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강자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점을 홍익대는 최대한 살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홍익대인데요. 다음 2국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만수 8단,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